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시한국사 최한나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주끝장 엔드노트 여러분들이 30분 안에 핵심 정리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시간이 없어서 공부를 못하셨던 그런 분들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30분 끝장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이주끝장 엔드노트는요. 이번에 이주끝장 교재가 새로 나왔잖아요. 그 교재에 부록으로 들어있는 엔드노트가 있거든요. 이게 부록이지만 거의 본책 수준으로 아주 알찬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 엔드노트에다 여러분들이 직접 필기하시면서 공부하셔도 좋고요. 나는 엔드노트가 없다. 자, 그런 분들은 노트에다가 직접 필기하시면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30분 안에 이 정근대왕을 다 정리할 거기 때문에 좀 빠르게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고조선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조선은 그나마 왕이 많지 않은 편이에요. 자, 보시면 부왕, 준왕부터 우리가 위만, 우거왕 이렇게 4명의 왕만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일단 부왕, 준왕, 고조선이 이렇게 부자상속으로 왕이 세습을 했다라는 거. 자, 그래서 부왕, 준왕 둘이 기억해 주시고요. 왕이 있으면 밑에 관직이 있었겠죠. 상대부 장군, 상대장 요거 기억해 주세요. 상대부 장군이라는 관직도 있었다라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 고조선이 성장을 하면서 연이라는 국가의 장군인 진계의 침입을 받아요. 자, 이긴 게 아니고 진계죠. 진계. 자, 진계 침입을 받는다. 자, 그리고서 이제 왕검성으로 천도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앞에를 단군조선, 뒤에를 위만조선으로 나누는 이유는 위만이라는 인물이 진안교체기에 내려옵니다. 그리고 나서는 준왕을 쫓아내고 위만이 왕이 됐어요. 그때부터는 위만조선이다. 자, 위만조선 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철기 문화를 본격적으로 막 수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 우수한 철기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물건을 만들어서 그 물건을 밑에 있는 우리 고조선 밑에 있는 진과 한 사이에 중기무역을 했다는 건데 이게 무엇이냐면 조금 더 비싼 가격에 한에다가 팔고 한의 물건을 또 비싼 가격에 진에다가 팔고 이런 식으로 좀 돈을 붙여가지고 팔았다. 그 중개무역 때문에 누구랑 사이가 안 좋아졌다? 한과 사이가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한무제가 약간 기분이 안 좋아. 그런 상황에서 쳐들어오게 되는데 바로 우거왕 때 결국 부딪히게 되는 거죠. 자, 고조선의 마지막 왕 우거왕이죠. 우거왕 때 결국 한무제의 침입으로 인해서 안타깝게도 왕검성이 함락되고 자, BC 108년에 멸망하게 됩니다. 자, 그럼 고조선은 부왕, 준왕, 위만 그리고 우거왕 이렇게만 왕을 기억하면 되겠죠. 심플하죠.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고구려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고구려는 사실 여러분들이 앞글자를 따서 외워주시면 좋은데요. 원래 태고, 미고, 소광장 이렇게 외워주면 된다고 제가 이미 심화 강의 때 했었죠. 저는 중요한 왕만 이렇게 찍어 드릴 거예요. 일단 꼭 나오는 왕 고국 천왕, 고국 원왕입니다. 둘이 비슷하죠. 자, 하지만 천원으로 외우되 순서는 천원인데 원은 고국 원왕은 원통하다를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고국 천왕은 고국 천왕은 좀 좋은 걸 만들었습니다. 바로 진대법 기억해 주세요. 을파소가 건의를 해서 진대법은 춘대 추납 봄에 꿔주고 가을에 갚는다. 진대법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고국 원왕은 원통하다고 했죠. 왜 원통해? 죽었으니까. 근초고왕이 죽이거든요. 근초고왕이 평양성에서 공격을 해가지고 사망을 합니다. 그래서 원통하다 꼭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고국 천왕, 고국 원왕, 천원. 자, 그리고 너무너무 중요한 왕, 시험에 잘 나오는 왕이 3명이 있는데 바로 소수리망, 광개토대왕, 장수왕이에요. 셋 다 나올 때도 있고 셋 중에 둘은 무조건 나옵니다. 너무 중요한 왕이죠. 소수리망은 딱 나오면 여러분들 3가지가 따다닥 기억이 나야 돼요. 바로 뭐예요? 태약설립, 율령반포, 불교수용 3가지. 자, 그래서 불교수용, 태약설치, 율령반포, 불태율 요거 기억나셔야 됩니다. 너무 중요해요. 자, 불교를 수용을 했고 태학을 설치합니다. 유교적인 그런 교육기관 그리고 율령을 반포해요. 그 다음에 이제 광개토대왕. 광개토대왕은 뭐예요? 영토를 넓혔죠. 어디로? 위로 만주 지역으로 넓혔다. 그래서 만주로 진출했다. 그리고 광개토대왕 때 신라 내물왕이 도와주세요 SOS를 쳐가지고 왜군이 왔을 때 격퇴를 해줍니다. 그게 딱 400년에 있었던 일이죠.
신라의 외를 격퇴해줘요. 자, 그리고 이때 전성기를 누리기 시작하면서 최초로 연호로 사용한 거 너무 중요합니다. 광개토대왕 영락 꼭 기억해 주시고, 자, 광개토대왕이 이 분위기를 끌고 바로 이제 장수왕이지 이제는 아래로 내려가야 돼요. 위로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어. 더 올라가면 북극이야. 밑으로 내려와야 돼. 그래서 남진 정책을 하게 되면서 수도를 어디로 옮긴다? 국내성에서 평양성으로 옮기게 됩니다. 자, 장수왕은 평양천도를 하게 돼요. 남진 정책 남쪽으로 향했다. 그러면서 남쪽으로 내려와서 한강을 차지했는데 한강에 원래 누가 있었어? 백제가 있었죠. 백제 계로왕 하면서 죽습니다. 그래서 백제의 한성을 점령하게 되고 이때 죽은 왕이 백제의 계로왕이다. 그럼 계로왕 죽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수도를 어디로 옮겨요? 한성에서 밑에 웅진성으로 웅진천도를 하게 되죠. 지금의 공주죠, 공주. 자, 그리고 마지막 왕은 보장왕입니다. 보장왕 때는 안시성 전투가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리 힘이 센 고구려를 하더라도 살수대첩, 안시성 전투 두 차례의 전쟁을 겪고 결국 지도층의 내분도 있었고 결국 나당 연합군에 의해서 보장왕 때 멸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고구려왕 다시 한번 정리하면 꼭 중요한 왕, 고국천원, 고국천왕, 고국원왕, 소광장, 그리고 마지막 보장왕. 소광장 기억해 주세요. 소소림왕, 광개토대왕, 장수왕, 마지막 왕, 보장왕.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백제로 갈게요. 자, 그럼 백제를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백제는 고근침, 계문동무성 순서 좀 앞글자만 따서 외운 적이 있잖아요. 자, 그 중에서 중요한 왕만 찝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전성기. 바로 근초고왕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근초고왕은 한강 유역을 차지한 상태에서 이제 막 우수한 문물도 받아들이고 최고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고이왕 때 율령반보 했었죠? 근초고왕 때 전성기 평양성 가서 누구 죽였어요? 바로 고국원왕 전사시켰죠. 자, 평양성을 공격해서 고국원왕이 전사했다. 그리고 전성기 때 보통 역사서를 만들게 됩니다. 진흥왕도 거출부로 하여금 국사를 편찬하게 했죠. 그러면 이제 근초고왕은 고흥의 서기 기억해 주세요. 고흥이 서기를 쓰게 됐다. 역사서 편찬했다 기억해 주시고, 자, 그리고 계로왕 때부터는 이제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계로왕 때 한성이 함락이 돼요. 누구한테? 장수왕에게 함락이 되고 쭉쭉쭉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수도 잃었으니까 어디로 옮긴다? 웅진천도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웅진성에서 다시 한번 중흥을 꿈꿨던 게 무령왕이에요. 무령왕 같은 경우는 왜 중요하냐면 이 무령왕릉과 관련해가지고 문화사와 함께 충분히 문제 나올 수 있는 우리 무령왕릉 사진 같은 거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중국의 남조 양과 교류했다는 걸 무령왕릉을 통해 알 수 있는데요. 중국 남조에서 이때 유행했던 스타일이 바로 벽돌이에요. 벽돌 양식. 그래서 이 벽돌 무덤으로 만들었다라는 부분이 바로 무령왕릉 중요하다. 하지만 무령왕릉에 뭐는 없다? 벽화는 없다. 자, 그리고 22담로. 자, 지방에다가 22담로를 파견했다라는 거, 요거 지방에 파견한 거예요, 여러분. 22담로를 파견했다, 뭐 왕족을 파견했다, 요거 배웠었던 거죠. 그 다음에 성왕은 다시 한번 중흥을 꿈꾸기 위해서 수도를 옮깁니다. 어디로? 사비로 천도한다. 지금의 부여죠. 사비로 천도한 뒤 국호도 바꿨어. 남부여로. 국호를 남부여로 바꿨으며 22부는 어디다 설치한 것이냐? 중앙에다 설치한 거란 거예요, 여러분. 자, 그렇기 때문에 무령왕 22담로는 지방, 22부는 중앙에다 22부 실무관청을 설치했다. 요거 기억하시고요. 성왕은 이제 이 진흥왕에게 이제 통수를 받게 되는데 이게 바로 관련된 게 관산성 전투 기억하세요. 관산성 전투에서 결국 진흥왕에게 사망하게 되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다시 이제 중흥을 꿈꾸기 위해서는 이제 불교적으로 중흥을 꿈꾸기 위해서 무왕 같은 경우에는 또 문화사와 관련해서 익산 미륵사지 석탑과 관련해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익산에 미륵사를 건립한 게 무왕이라는 거. 무왕은 서동요와 또 관련된 왕이죠. 그래서 미륵사를 건립하였다. 미륵사지 석탑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왕은 이제 의자왕이 됩니다. 의자왕은 의자왕과 삼천궁녀, 뭐 사치와 향락의 왕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하지만 의자왕은 신라를 꾸준히 공격을 했어요. 자, 그래서 신라의 40여 성을 뺐고 그 중에 큰 거
대야성 기억해 주셔야 돼요. 이 대야성에서 김춘추의 딸과 사위가 죽게 되거든요. 그래서 김춘추가 복수하기 위해서 나당연합을 하게 됩니다. 자, 대야성을 점령했고 그리고 결국 의자왕 때 660년에 멸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백제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최고 전성기왕 근초고왕, 그리고 나서는 괴롭고 그 다음에 무성무, 무령왕, 성왕, 무왕 때 중흥을 꿈꿨지만 결국 의자왕 때 멸망하게 되었다. 근초고왕, 괴로왕, 무령왕, 성왕, 무왕, 의자왕 기억해 주시고요. 마지막 신라. 자, 신라 같은 경우에는 한 김에 통일신라까지 쭉 볼 겁니다. 자, 신라 같은 경우에는 내물왕 때는 이 광개토대왕한테 도움을 청했다는 것만 기억하면 되고요. 우리가 중요한 왕 세왕, 바로 지중왕, 법흥왕, 진흥왕. 얘는 뭐 거의 트로이카 3인방 너무 시험에 잘 나오죠. 자, 지중왕 같은 경우에는 국호를 신라로, 왕호를 왕으로, 이게 약간 중국의 한화 정책, 중국을 따라했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자, 이렇게 신라와 왕으로 바꾸고, 그리고 동시전 중요합니다. 동시전 같은 경우에는 이 시장에다가 동시전을 만들고 시장을 감독하기 시작하였다. 경주에 시장이 있었거든요. 그 동시를 감독한다. 그래서 동시전. 자, 그리고요, 우상국을 복속했다. 이사부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사부가 우상국을 복속했다. 울릉도, 독도, 이때부터 독도가 우리 땅인 거예요. 자, 이사부 우상국 복속 기억해 주시고, 법흥왕은 너무 한 업적이 많아요. 뭐 율령반포, 불교를 공인했다, 금강가야 정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법흥왕 때 이 신라에서는 최초로 건원이라는 연호를 사용을 합니다. 연호를 세웠다. 그래서 건원. 자, 그리고 병부는 군사를 담당했던 병부를 설치하고, 그리고 2차 돈의 순교로 불교를 공인을 했죠. 그리고 금강가야를 드디어 병합을 하게 됩니다. 이 금강가야가 병합을 했을 때 김구애를 받아들이면서 이 김구애 또 밑에 이제 다음으로 김무력, 김유신 이런 식으로 신라의 유명한 사람들 다 금강가야 출신이 꽤 많아요. 그래서 금강가야 병합했다. 법흥왕 때. 자, 그 다음에 진흥왕 같은 경우에는 최고 전성기를 맞이하죠. 6세기 진흥왕 때 최고 전성기였다. 왜? 한강유역을 차지했으니까. 진흥왕이 누구 통수를 쳤어요? 성왕의 통수를 치고 그리고 한강유역 차지했다고 그랬죠. 한강유역을 드디어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강유역을 점령했다는 걸 자랑하고 싶으니까 비석을 세우게 되는데 그게 바로 진흥왕 순수비. 순수비라는 건 이제 왕이 순수하다. 왕이 순행을 할 때 만든 비석이에요. 그래서 북한산에 북한산 순수비 있어요. 이 북한산 순수비를 이게 진흥왕이 한 게 맞다라고 증명한 게 바로 김정희입니다. 그래서 김정희의 금석관록 그거와 관련해서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진흥왕 때 대가야를 정복해요. 금강가에 이어서 대가야를 이제 진흥왕 때 정복을 하고 화랑도를 평범한 보이스카웃에서 이제 좀 뭔가 군사 조직으로 국가 조직으로 개편을 한 게 바로 진흥왕입니다. 그래서 화랑도가 삼국 통일에 또 도움이 되죠. 자, 진흥왕 전성기야. 그러니까 거칠부로 하여금 국사를 편찬하게 했다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진흥왕은 좀 업적이 많죠. 하지만 다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진흥왕은 시험에 너무 잘 나와요. 자, 그러면 지증왕, 법흥왕, 진흥왕 있고 이제 삼국 통일했어요. 그리고 나서부터의 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열왕은 김춘추가 무열왕인데 중요한 건 최초의 진골 출신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왕권을 강화할 수밖에 없겠죠. 자, 김춘추는 최초의 진골 출신으로 백제를 멸망시킨 게 김춘추예요. 김춘추는 이제 막 그 백제한테 좀 불만이 많아. 왜냐면 의자왕이 대여성 함락했을 때 자기 딸과 사위가 죽었으니까 백제 멸망시킨 거 바로 무열왕이다. 그래서 이 660년에 백제 멸망시키고 나서는 백제 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복도의 검은 바람, 복도 후풍으로 외워주시라고 했죠. 그리고 이때 풍은 누구냐면 부여풍이라고 왕자 풍이 있었어요. 그래서 복도 흑풍, 그리고 이때 막 부흥운동 열심히 했지만 안타깝게도 결국 백강전투가 진압이 되면서 실패하게 되죠. 백강전투 때는 외도 도와줬다는 거. 원래 외가 백제랑 사이가 좀 항상 좋았었잖아요. 외가 도와줘서 백강전투 때 나당 연합군과 같이 싸웠지만 결국 진압당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자, 그러면 이제 이 김춘주가 이제 나당 동맹을 맺었다라는 거 꼭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이제 문무왕으로 넘어가면 문무왕 같은 경우에는 삼국 통일을 완성한 왕이다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 문무왕 때는 지방을 감찰하기 위해서 외사정을 파견하기도 했다라는 거. 자, 그리고 고구려가 멸망한 시점은 문무왕 때입니다. 그래서 삼국 통일을 완성을 하게 된 것이죠. 668년 고구려 멸망. 고구려 멸망했으면 또 부흥운동 바로 일어나겠죠. 고구려 부흥운동, 검고왕, 검모잠, 고현무, 안승, 검고암, 검고완, 검은 고양이 안승 이렇게 외우셔도 되고 검고안 우리가 막 사륜한 검고안 이렇게 외워주시고요. 검고안 바로 안승 같은 경우가 신라의 원래 왕족이에요. 그래서 안승으로 하여금 보덕국을 세워줍니다. 누가? 문무왕이. 왜냐면 이때 이제 나당 동맹으로 넘어가면서 이 고구려의 군사력을 좀 지원을 받기 위해서 안승으로 하여금 보덕국을 세워주는데 이게 어디다 세워주냐면 익산에 세워주는데 익산을 옛날에는 금마저라고 했어요. 자, 이렇게 금마저의 보덕국을 만들었다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나당 전쟁이 일어납니다. 자, 나당 전쟁 때 이제 고구려 부흥운동 했던 사람들도 같이 도와서 이제 나당 전쟁을 신라와 함께 당을 몰아내게 되는데 나당 전쟁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매기 전투, 매소성 전투, 기벌포 전투. 자, 매소성 기벌포 전투를 끝으로 결국에는 당나라 축출하고 당군을 축출하고 승리를 하게 되고 삼국 통일을 완성한 왕이 문무왕이다. 그래서 문무왕은 자기가 죽을 때 나를 화장해서 저기 경주 앞에 있는 앞바다, 동해바다에 대왕암에 뿌려줘라. 그래서 대왕암 쓰여져 있죠? 그래서 대왕암은 수중릉이죠. 자, 그래서 이제 대왕암에 뿌려주고 나서 이제 신문왕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신문왕은 자기 아버지를 약간 좀 효심으로 신문왕이 만든 게 가문사거든요. 이 가문사가 바로 이 대왕암을 이제 대왕암 앞쪽에 있는 부분이 이제 약간 가문사인데 원찰이라고 할 수 있다. 원찰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버지의 명복을 비는 그런 절이다. 자, 그래서 신문왕의 가문사를 만들고요. 신문왕은 외워줄 게 많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 통일신라 때 가장 중요한 왕이 신문왕이라고 할 수 있고 가장 왕권이 강화됐을 때가 신문왕입니다. 신문왕은 자기 장인이 모욕 사건을 했던 김음돌이 난을 일으켰다는 걸 진압을 해요. 그러면서 진골귀족들을 숙청을 하면서 왕권을 강화시키고 그리고 관리들이 노급을 가지고 있었는데 노급은 수조권 플러스 노동력이야. 그럼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노동력을 증발할 수 있다는 건 그것을 군사로도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왕권이 강화되려면 그것을 이제 노동력을 못 쓰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노급을 폐지하기 위해서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합니다. 그래서 관료전 먼저 주고 그 다음에 노급 폐지했다라는 거. 그리고 신문왕은 유학을 좀 진행시키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 신하들이 충성을 다하는 신하들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유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유교 교육을 위해서 국학을 설치를 했다. 자, 그리고 구주 오소경을 완성한 게 신문왕이다. 그래서 신문왕은 좀 꼼꼼하게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김은돌의 나를 진압하고 국학 설치, 구주 오소경, 관료전 지급, 노급 폐지 기억해 주시고요. 성덕왕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씩만 기억하시면 돼요. 성덕왕은 백성에게 정전을 지급했다. 원성왕 같은 경우에는 독서 상품가를 설치하는데 이것이 이제 과거 제도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독서량을 가지고 세 가지 품성으로 이게 과를 나눈다. 상품, 중품, 하품으로 이런 식으로 독서 상품가. 하지만 진골귀족들의 원성으로 성공하지 못했다. 원성왕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독서 상품가 설치하고 진성여왕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거의 이제 후기의 왕인데요. 진성여왕은 진상을 부렸다. 왜냐하면 세금 독촉을 했기 때문에 진성여왕의 사치로 세금 독촉을 했고 농민들이 봉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종과 애노에나 원통한종 슬퍼하는 노비 이런 식으로 외워주시면 되거든요. 원종과 애노에나 막 일어나고 이런 농민 봉기들을 모아가지고 호삼국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신라의 마지막 왕은 경순왕이죠. 경순왕 때 신라가 멸망을 하게 된다. 자, 신라는 좀 외워줄 게 많죠. 위에는 아까 그 3인방 있잖아요. 자, 이렇게 지중왕, 법흥왕, 진흥왕 꼭 외워주시고 그리고 나서는 무열왕, 문무왕, 신문왕 때 가장 전성기 그리고는 좀 조금씩 떨어져서 성덕왕, 원성왕, 진성여왕, 경순왕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발해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발해 같은 경우에는
세 왕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데 무문선. 자, 무왕은 무력적이다 기억하시면 돼요. 자, 무왕은 무력으로 무인. 자, 무왕은 장문유와 이제 수군을 데려가서 장문유가 산동반도를 공격을 했어요. 당과 신라에 모두 적대적입니다. 자, 문왕은 문화교류 생각하시면 돼요. 문왕은 문화교류. 자, 연호를 대흥으로 했고 상경 용천부로 수도를 옮겼으며 삼성육부를 완성한 게 문왕이다. 문화교류. 문화를 흉성하게 했다. 그 다음에 선왕 때는 전성기입니다. 해동성국이라고 불렀죠. 연호를 건흥으로. 무인, 문대, 선건 외워주시고 자, 5경 15부 62주 전성기니까 이렇게 영토가 넓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5경 15부 62주 자, 당으로부터 해동성국이라는 칭호를 받았다. 무왕, 문왕, 선왕 간단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후삼국으로 넘어가면 자, 후삼국은 견훤이 후백제를 세우게 돼요. 어디다가? 지금의 전주에, 완산주에 후백제 견훤. 자, 견훤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선지 이거 정말 자주 나오거든요. 기억해 주셔야 돼요. 중국에 후당과 5월에 사신을 파견했다. 후삼국이지만 하나의 국가로서 사신도 파견했다. 누가? 견훤이 후당과 5월에 사신을 파견했다. 너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궁예 같은 거, 지문 미륵이니라, 그죠? 궁예는 후고구려를 세우게 되는데 점점 자기가 미륵불이다 이러면서 실정을 하게 돼요. 관심법을 쓰고. 그러면서 이제 막 마진으로 그리고 철원에서 태봉으로 이런 식으로 국호도 자꾸 바꾸고 이러면서 수도도 바꾸고 이러면서 실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궁예를 누가 쫓아내요? 결국 쫓아내고 왕건이 왕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궁예가 약간 미쳤어 이러면서 미쳤어 그 광자를 생각하시면 돼요. 미칠 광 느낌으로. 실제 미칠 광은 아니지만 광평성을 설치해서 정치한 게 궁예입니다. 이 광평서도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게 또 왕건이었고요. 그래서 궁예를 몰아내고 왕건이 왕이 돼요. 그리고 나서 후고구려가 고려가 되는 거죠. 자, 고려로 자연스럽게 넘어갑니다. 자, 고려 같은 경우에는 자, 고려는 태조 왕건이 이제 고려를 건국을 하죠. 자, 여기 보시면 고려, 건국, 후삼국 통일. 자, 태조는 자기를 도와줬던 그런 공을 세운 그런 공신들에게 역분전을 지급합니다. 공신들에게 역분전 지급. 자, 그리고 만보교 사건은 무엇이냐면요. 거란을 적대한 거예요. 거란이 우리 좀 잘 지내보자라고 낙타를 보냈는데 만보교에다 말려 죽였어요. 묶어놓고. 그래서 만보교 사건 거란 적대 연결해 주시고요. 자, 태조 때 흑창은 진대법을 계승한 겁니다. 춘대추나 똑같은데 명칭만 흑창으로 바꾼 거고요. 자, 그리고 수도를 이 개경으로 삼았는데 서경을 되게 중시했어요. 북진 정책으로 서경을 중시했다. 서경은 풍수지리적인 명당이다. 뭐 이런 거. 그러한 이런 태조의 가르침을 남겨놓은 거. 이 다음 왕들에게 남겨주는 그런 식의 태조의 유언 같은 게 훈요 10조고요. 그리고 계백료서는 관리들에게 남긴 겁니다. 관리들에게 남긴 거, 훈요 10조는 왕에게 남긴 거, 이런 식으로 훈요 10조, 계백료서 모두 태조 왕건과 관련이 있다. 혜종 같은 경우에는 이 태조 왕건이 결혼을 많이 했어요. 왕비가 29명이야. 너무 많아. 아들들도 너무 많겠지. 그러니까 아들들 그 외할아버지들이 왜 우리 손자가 왕이 안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왕권이 좀 약화되는 시기 혜종 때입니다. 그게 바로 왕교의 난이에요. 왕교가 왜 우리 손자가 왕이 안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왕교의 난이 일어나기도 하고 정종 때도 여전히 왕권이 약합니다. 정종 때는 우리가 뭘만 기억해 주면 되냐면 광군을 조직했다. 광군은 누구 대비? 거란 대비. 거란 대비 특수부대 광군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광종 때는 왕권을 강화해요. 광종 때 한 차례 피바람이 붑니다. 그래서 광종 때 이제 막 자신들을 이렇게 막 그런 그 호족들을 많이 숙청을 하면서 광종 때 노비한건법을 실시해 억울한 노비를 풀어준다. 그리고 과거제를 실시한다. 요 두 개 반드시 외워주셔야겠죠. 광종 노비한건법 과거제. 자, 쌍기의 권위로 과거제를 실시했고 이렇게 공복을 제정해서 자담 비노계 공복을 제정하기도 했고 연호가 은근히 잘 나오거든요. 광종이잖아요. 광풍 기억해 주세요. 날씨가 너무 덥다. 광풍으로 선풍기로 광풍으로 풀어라. 광풍 이렇게 광풍 기억해 주시고요. 제위보는 빈민구제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제위보도 광종 때 설치했다. 그래서 광종 노비한건법 과거제 그리고 공복제정 그리고 요 초록색으로 된 거 이거 특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키워드를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광종은 너무 자주 나오는 왕입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똑똑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자, 경종 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정 전시과를 실시를 하는데요. 처음으로 전시과를 실시했다. 그래서 시정 전시과, 시경. 자, 여러분 성시경 씨 아나요? 가수 시경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성종 때는 유교, 기승전, 유교 기억하셔야 돼요. 최승로가 시무 28조를 발표하면서 유교가 중요하다. 그러면서 이제 유교를 중시하다 보니까 불교적인 연등의 팔관에도 폐지하고, 성종 때 최승로가 청컨대 외관을 두소서 그래가지고 외관을 12목을 설치해요. 성종 12목 기억해 주시고요. 유교를 중시하니까 당연히 유교 교육기관인 국제관을 설치하죠. 그리고 성종 때 처음으로 최초로 철전을 만든 게 건원중보입니다. 그리고 성종 때부터 이제 거란의 1차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거란 1차 성종 때는 서희의 외교단판. 자, 그 다음에 이제 현종 때 거란의 2차, 3차 침입이 있었다라는 거, 성종 때부터 현종 때까지 거란의 침입기다. 그냥 그래서 왕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숙종 때는, 숙종은 화폐의 진심이야. 너무 화폐를 사랑해. 그래서 화폐를 정말 많이 만듭니다. 의천의 건의로 주전도감을 만들어요. 주전도감, 전전전, 쩐쩐, 화폐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해동통보, 사만통보 만들고, 은병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병 은근히 잘 나오죠? 은병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른다? 활구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런 지도 모양의 이런 식의 은병을 만들었다. 자, 그리고 이 숙종 때 윤관이 별무반을 설치했다라는 거. 별무반은 누구 대비? 여진 대비죠. 여진 대비 특수부대 별무반, 아까 거라는 광군. 자, 인종 같은 경우에는 좀 혼란스러운 사건이 많아요. 인종 때 이자겸의 난. 이자겸이 왕의 장인으로서 엄청난 권력을 차지했죠. 그래서 이자겸이 반란을 일으켰던 이자겸의 난. 자, 묘청이 수도를 서경으로 옮겨야 된다. 묘청의 서경천도운동. 그래서 서경을 사모한다. 그렇게 해서 연도도 35로 외워주시면 좋고요. 자, 그 이제 막판으로 갈게요. 고려 말기. 자, 고종 때부터는, 사실 이때부터는 최후가 거의 집권을 하는데, 이 시기는 바로 무신정변 시기가 있습니다. 의종 때 무신정변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몽골의 침입이 있었죠. 그래서 고종 때 수도를 강화로 옮기면서 항전을 합니다. 강화천도. 자, 그러면서 이때 최후 때 팔만대장경을 완성하기 시작하죠. 팔만대장경을 만들고 고종 때 완성을 했다. 자, 그리고 이제 공민왕은 이때 이제 원간섭기가 돼요. 결국 우리가 이제 강화로도로 갔다가 다시 개경 환도를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원의 간섭을 받게 되는데, 이 원의 간섭부터 벗어나기 위한, 원간섭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반원 정책, 바로 공민왕입니다. 그래서 공민왕 너무 중요하죠. 공민왕 같은 경우에는 막 간섭을 했던 기관이었던 정동인성 이문소를 폐지하고 쌍성총관부를 수복해서 그 천령 이북의 땅을 얻었다. 자, 그리고 정방을 폐지하고요. 친원 세력, 기철과 같은 이런 친원 세력, 이런 권문세족의 대표였던 기철을 숙청, 죽이죠. 자, 그리고 신돈으로 하여금 전민병정도감을 설치해서 불법적으로 빼앗은 땅을 다시 돌려주고 억울하게 노비가 됐던 그런 사람들을 양인으로 다시 회복시켜줬던 전민병정도감,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공민왕은 이 키워드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고려가 망해가는 거예요. 바로 그 위화도 회군으로 결국 조선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때 공양왕 때 과전법을 실시하게 됩니다. 조선 건국 바로 1년 전에 과전법 제정. 왜냐하면 이 조선을 건국하는데 가담했던 신진사대부들에게 땅을 줘야 되는데, 권문세족들이 대농장을 갖고 있어서 땅이 없어. 그래서 그 땅을 얻기 위해서 경기도 지역으로 이제 과전법을 제정해서 경기도 지역의 땅을 이제 신하들에게 나눠주게 됩니다. 그리고 고려 멸망했어요. 자, 조선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은 이제 태종부터 있는데, 우리가 태종태세 문단세 예정여순 임면성 광인유연 숙경영정 순원철거순, 이렇게 좀 어느 정도는 좀 앞글자 따서 왕순서 외워주시면 좋고요. 자, 태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들, 태조부터 그 밑에 있는 세조까지는 왕의 업적을 꼼꼼히 묻는 문제 출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왕의 업적을 묻는 문제로 왕이 이렇게 있고 이런 식으로 충분히 출제가 되기 때문에 좀 꼼꼼히 공부하셔야 돼요. 자, 조선 건국
한양 천도했죠. 정도전의 활약으로 인해서 조선 경국전이라든지 경복궁 이름이라든지 다 정도전이 만듭니다. 자, 그리고 제1차 왕자의 난 이방원이 일으킨 거죠. 자, 이방원이 바로 태종입니다. 자, 태종은 호패법 실시했다. 뭐 조선시대 민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주자소를 설치해서 개미자 설치, 요거 중요합니다. 태종의 개미자. 그리고 육조 직계제는 의정부를 거치지 않고 육조에 바로 명령을 내리고 육조한테 바로 이제 이야기를 듣는 그런 식으로 왕권 강화와 관련이 되어 있다는 거. 개인 사병 혁파했고요. 혼일간의 역대 국도지도 태종이라는 거. 여기서 사관원은 좀 이 신하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이제 사관원을 설치합니다. 나중에는 이제 사관원이 왕에게 간쟁을 하지만 이때 당시는 좀 이게 신하들을 좀 감찰하는 그런 기관으로 사관원을 만들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종으로 넘어갈게요. 자, 세종 같은 경우에는 이 중에서 사실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문화 파트와 함께 나오면 너무너무 나올 게 많은 왕입니다. 세종 같은 경우에는 의정부를 거쳐서 왕권과 신권의 조화 누리고요. 자, 그리고 삼포 개항하고 개해약조, 요거 다 세종 때다. 자, 세종 때는 쓰시마섬을 정벌 하기도 했지만 일본에게 삼포를 개항하기도 하고 당근과 채찍을 왔다 갔다 했고요. 세종하면 훈민정음, 집현전 기억하셔야겠죠. 자, 그리고 세종하면 또 공법, 전분 6등, 연분 9등, 이게 세금 걷는 법이다. 공법이라고 해요. 전분 6등, 연분 9등, 그리고 칠정상, 우리역법서, 우리역법서 칠정상 만들고, 그리고 김종서와 최윤덕이 이제 사군육진 개척을 하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세종 때 관련된 거 요거 우리 저서 한번 보고 갈게요. 우리 농법서 농사직설, 삼강행실도, 그리고 향약집서방, 그리고 의방유치, 의학서 이런 식으로 4가지 대표적 세종 때 저서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빠르게 넘어갈게요. 왕이 많으니까. 자, 세조 같은 경우에는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이런 식으로 왕위를 찬탈했죠. 그게 바로 계유정난, 단종을 제거했습니다. 단종 복위운동이 일어났고요. 세조는 현직 관리에게만 준다. 직전법, 과전법에서 직전법으로 바꿨고요. 경국대전을 편찬하기 시작하고 완성한 거는 완성, 그러니까 성종. 그래서 성종. 자, 세조는 집현전도 철폐합니다. 경윤을 폐지, 공부 싫어 이런 식으로 집현전 철폐, 경연 폐지. 이거를 성종 때 집현전을 이어서 홍문관을 설치한 거예요. 그래서 홍문관은 다른 말로 옥당이라고도 한다. 자, 그리고 이 성종 때는 동국여지 승남 뭐 이런 식으로 동국통강 만들고 동국 시리즈 많이 만들어요. 시문집 동문선도 만들고 악학개범, 악을 정리해서 악학개범도 편찬합니다. 자, 그리고 본격적으로 연산군 때부터는 여러분 이거는 사화와 관련해서 사화에서만 연산군이 나고 연산군에 없죠? 나올 게 없죠. 그래서 무오사와 갑자사와 연산군인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무오사는 김종직의 조이제문, 갑자사는 그 연산군의 생모 패비윤씨와 관련해서 그거 기억해 주시고요. 중종 같은 경우에는 중종반정으로 연산군을 몰아내고 중종이 올라왔어요. 중종 땐 조광조 기억하셔야 돼요. 조광조의 개혁정치, 뭐 혈량과 설치, 소격서 폐지 이런 급진적인 개혁 때문에 조광조 쫓아낸 거 기묘사와. 자, 그리고 중종 때는 삼포외란, 삼포 지역에서 이 외놈들이 막 난을 일으키는 외구의 이런 삼포외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삼포외란 때 비변사를 설치했다는 거 좀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명종 때 을사사화 있었죠. 이런 외척 간의 싸움. 자, 을사사화 이후에 또 을묘외변은 이때 삼포외란 이후로 을묘외변 때문에 비변사가 상설화됐다라는 거 중요합니다. 자, 이제 조선 후기로 갈게요. 이제 임진왜란입니다. 선조 때 임진왜란, 선조 때 처음으로 동서 분당이 일어나요. 붕당이 일어났다. 자, 동서로 이제 나눠지는 분당이 일어났고 실제로 붕당도 일어나게 되죠. 동서로 이제 붕당, 이 사림이 나눠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정여린 모반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또한 이 동인이 북인 남인으로 나눠지고 선조 때 임진왜란 때 훈련도감 처음 설치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광해군. 자, 광해군은 뭐니 해도 대동법. 그전에는 공납을 현물로 징수하다 보니까 박납의 폐단이 일어났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쌀로 내자, 쌀이나 옷감으로 내게 되는 대동법 실시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기후약조를 체결해서 다시 일본과 교류를 하게 되죠. 통신사를 파견을 하게 되고요. 이 사이에 임진왜란, 정유재란 있었다. 1592. 자, 그 다음에 이제 동의보감으로 서준으로 하여금 동의보감 편찬하게 했고요. 광해군 하면 뭐니 해도 중립외교. 후금은 막 올라가고 있었고 명은 다운되고 있으니까 중간에서 중립을 지키는 중립외교. 강웅립으로 하여금 이렇게 강웅립이 내가 원치 않는 출병이다. 이런 식으로 이게 후금에게 얘기하는 중립외교. 자, 그 다음에 이제 인조로부터 넘어갈게요.
자, 인조는 결국 광해군을 쫓아내고 인조가 올라갔어요. 그리고 나서는 서인들이 친명배금 정책을 하죠. 이 친명배금 정책으로 인해서 결국 쳐들어온 게 정묘란, 병자호란이죠. 그래서 인조 때는 어영청을 설치하고 인조 때 인조 반정에서 내가 이만큼 공을 세웠는데 왜 나는 요거밖에 안 되냐 이런 식으로 공을 세운 것만큼 관직을 못 받았다. 이관의 난이 일어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효종 같은 경우에는 이때 인조반정 이후로 이제 정묘호란, 병자호란, 호란이 두 번 있었잖아요. 이 두 차례 호란을 겪고 나서 서인들이 끝까지 정신승리, 북벌 추진하죠. 그래서 이 효종 때 북벌이 있었고 그 서인의 대표적인 송시열이 북벌을 추진을 했고 효종 때 이 북벌을 추진했던 이 조총부대가 실제로는 어딜 가서 이제 싸우게 되냐면 오히려 이 청을 도와주는 나선정벌에서 크게 이제 조총부대가 성과를 누리게 됩니다. 이게 나선정벌. 자, 그리고 현종 때는 1차, 2차 예송 상복이 있는 문제 기억하시죠? 이 효종이 죽었을 때, 효종비가 죽었을 때 조대비가 상복을 뭐 1년 있냐, 3년 있냐, 1년 있냐, 9개월 있냐 예송 논쟁이 있었고 자, 그 다음에 숙종으로 넘어가면 숙종 때는 상평통보를 주조해서 이때 숙종 때는 상평통보가 많이 유통이 돼요. 대동법도 전국으로 시행을 하게 되고 백두산 정계비도 숙종 때 관련된 내용이고 숙종 때는 황곡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경기갑. 경신, 기사, 갑술, 경기갑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영조 때부터는 본격적으로 탕평책을 실시를 합니다. 영조의 탕평책, 성균관의 탕평비 건립, 그리고 이인자의 난을 진압하면서 영조가 이제 간장게장과 관련된 부분이죠. 영조가 경종을 죽였다. 그래서 이인자의 난을 진압하고 속대전, 동국 문헌비고 영조 때 만든 그런 책이죠. 그리고 균역법 중요합니다. 군포를 2필로 거뒀던 걸 1필로 줄여준 거 균역법. 정조가 또한 시험에 정말 자주 나오는 왕인데요. 정조 같은 경우에는 규장각을 설치하고 이제 왕이 친위 부대 장용영을 설치하고 왕이 친위 교육을 시킨다. 학업관리 재교육, 초계문신제, 그리고 금난 정권 폐지하는 신해통고 요 네 가지 키워드 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정조하면 수원 화성을 건설을 하죠. 사도세자의 묘를 이제 수원 화성으로 옮기고 대정통편 무예보통지도 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순조 같은 경우에는 정조의 아들인데 이때부터는 정조가 죽고 나서 순조가 너무 어릴 때 즉위해서 왕권이 약화돼요. 이때부터는 뭐예요? 세도정치죠. 그래서 순조부터 순원철은 세도정치다. 자, 그래서 공노비를 해방한다. 그리고 황사흥의 백서사건과 관련해서는 이 순조 때 그런 천주교 박해가 있었죠. 바로 순조 때 신유박해. 자, 그 다음에 홍경래의 난도 있었다. 아무래도 왕권이 약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었겠죠. 그리고 이제 철종 같은 경우에는 최재우가 동학을 창시했다. 인내천, 그리고 임술농민봉기 중요합니다. 진주농민봉기를 시작으로 전국으로 확산된 임술농민봉기, 삼정 이정청을 만들어서 삼정의 문란을 시정하려고 했지만 별로 성과는 없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 고종 때는 고종이 어릴 때 즉위해서 흥선대원군이 집권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흥선대원군이 물러나고 고종이 친정하고 나서는 대한제국 수립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빠르게 중요한 내용만 쭉 훑어봤어요. 30분 컷으로 끝내느라고 제가 좀 말이 빨랐죠?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쭉 복습을 하시면서 이 왕들만 아셔도 웬만한 한능관 문제는 이 정근대왕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왕 중요하게 체크해 주시고 다시 한번 열공하시고요. 다음 30분 엔드노트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